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94만 명.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8.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인기에 편승하려는 일부의 상술은 여전히 극복할 과제인데요. 특히 BTS 공연이 예정된 서울과 부산의 숙박업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바가지 요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바가지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이나 숙박 세일 페스타 참여 시 제한하는 등 엄정한 페널티를 부과하여 확실히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박요금의 급등을 막기 위해 자율요금 사전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숙박업체가 비수기, 성수기, 특별 행사 등 기간별 상한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1년에 한 번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요금 신고와 함께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자체 홈페이지, 접객대 등의 요금을 게시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요금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이 부과되고요. 2차 위반은 10일, 3차 위반은 20일로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4차 이상 적발되면 지자체가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숙박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제재할 방침인데요. 가격 및 표시지와 동일하게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이 부과됩니다. 또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가격 게시, 준수 의무가 없었던 게스트하우스엔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요. 가격 게시 의무만 있었던 농어촌 민박엔 게시요금 준수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음식점도 예외가 아닌데요.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고 표시요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1차 위반 시 시정명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매길 계획입니다. 이렇게 바가지 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를 제한하고요. 시장 지원 사업과 문화관광 축제 평가 선정 시에도 감점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운임을 받는 택시도 1차 적발 시 경고가 아닌 자격정지부터 내릴 계획인데요. 지금은 1차 적발 시 경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즉시 30일 자격정지가 내려지고요. 2차 적발 땐 자격정지 60일이 이뤄집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직한 가격표. 사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정부 대책이 대다수의 상인들을 보호하고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다시 지역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K+였습니다. 노란 꽃물결 살랑대면 의성에 봄이 오나 봄. 추포처럼 터지는 꽃망울이 봄을 많이 기다렸나 봄. 산망구로 꽃길 심리에서 우린 아주 설레나 봄. 파란 하늘 밑 초록의 마늘밭을 지나 노랗게 일렁이는 의성으로 올해도 봄맞이 가요. 따스한 기운에 밀려나온 산수유 꽃망울이 눈으로 마음으로 스며듭니다. 몽글몽글 쌓여가는 봄날의 추억. 2026년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제19회 의성 산수유마을 꽃맞이 행사에서 부디 꽃길만 걸어요. 함께 진행되는 의성 마늘 마라톤도 잊지 말아요. 의성군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거둔 아름다운 결실. 의성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행복의 성, 의성.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도 한지마늘 생산량 전국 1위, 자두, 가지 생산량 전국 1위 등의 쾌거를 이뤄냈으며 의성지는 의성을 대표하는 농산물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스마트 농업 확산 체계 구축과 산지 유통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응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쓰는 한편 다양한 축제를 통해 메이드인 의성 농산물을 널리 알리면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화에도 매진하는 등 농사짓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과감한 정책으로 명실상부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농업도시의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59.7세. 어느 지역보다 탄탄한 보건복지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의성은 그동안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성형 보건복지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의료 사각지대로 불렸던 의성엔 의료 취약지 3대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함께 소아 청소년과 응급, 외래 산부인과가 생겼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까지 실시하게 됐습니다. 소외된 지역에서 소문난 지역으로, 늙은 농촌에서 젊은 농촌으로 의성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직전의 위기에서 시작한 청년 정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내며 전국적인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취업부터 정착, 성장까지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성공적인 귀농 정책과 더불어 귀농인 유치 전국 1위를 달리는 귀농귀촌 1번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의성에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기로 하며 물류특화 관문공항의 밑그림을 갖췄습니다. 의성군청 컬링팀이 공개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수상 레저 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습니다. 세포 배양식품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 공고에 의성군이 선정됐습니다. 의성군 빙계 얼음골의 야영장이 개장해 의성 패럴드가 정식으로 개장했습니다. 의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노지 스마트농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의성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한 대구 경북 신공항의 성공을 향해 이륙합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대구 경북 신공항에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항공정비 산업단지를 세워 항공산업 활성화에 매진하고 관광문화단지 및 지역 발전과 연계된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대구와 연결되는 공항철도, 경북도청까지 이어지는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등 접근 교통망을 확충해 공항 신도시로 그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가난과 외로움을 결코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흔들림 없이 걸어온 지난 세월. 의성이 지나온 길은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에 몰입한 길이었습니다. 농업 위주의 천편일률적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 질주한 결과 세포 배양 소재 산업 클러스터 중심의 바이오 산업과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과 안티드론 산업 지원센터를 토대로 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제2의 미래 동력으로 육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환경 개선, 농업 기반 구축,
관광문화시설 조성 분야 10개 사업을 마무리해 새로운 미래 100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성은 미래로 가는 쉽지 않은 여정 속에서도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5만 6천여 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7천여 명 감소에 그쳤으며 세대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했고 고령화되고 있던 작은 시골은 청년들이 돌아오는 미래형 도시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성은 다시 큰 걸음을 내딛습니다. 새로운 의성을 향해 다시 걷겠습니다. 이곳은 모두가 꿈꾸는 행복 의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총무생활과장 이종입니다. 오늘 민사 8기 제19차 정기회의에 참석해주신 시장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앞서 회의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홍보영상 시청에 이어 국민에 대해 김조수 의성군 수임의 환영 인사 말씀, 의성군 의회 최은수익 의장님의 축하에 이어 주요 성과 등 보고사항 보고, 건의사항 및 토의,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회장이신 김주수 의성군수께서 환영 인사 말씀과 함께 참석하신 군의원님과 의성군 간부공무원 및 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1시간 1분이 중요할 텐데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부장님 또 보고선생님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선 8기 이렇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6월이나 이렇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 어려워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회의를 같습니다. 그동안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 회의 내용도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모두 빨리 돌아가셔서 일정 소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그리고 오호열 운영위원장님,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박하자 산업건설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주문 부군수님, 박형진 관광복지국장입니다. 김상혁 안전환경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건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승현 농업센터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실장은 공석 중이라서 사무국이 설치됐는데요. 먼저 우리가 회장단에서 이제 한명 당관하고 이제 총무에서 이제 신분상을 걸어가고 경북 연구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성군에서 지금 파견된 이미현 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경북 연구원에서 파견된 장경수 전문위원입니다. 안성현 주무관입니다. 예, 다음은 최은식 의성군 의회 의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의성구의회 의장 최훈식입니다. 상생과 공동 번영을 모색한 제19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의성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걸음해 주신 시장 군수님 그리고 부시장님, 부군수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사상 유례 없는 대형 산불로 인하여 크나큰 위기와 상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의 신단결하여 새로운 희망의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김주수 군수님의 탁월한 추진력과 다양한 행정 경험으로 군부 최초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 사업과 세포배양식품 규제 자유특구 지정 그리고 안티드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희망과 열정의 씨앗을 움트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인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경북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우리 5만 국민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그리고 부군수님 여러분들, 변화무쌍한 국제 동향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어려운 국내 정치적 여건 속에서도 늘 지역 발전을 위해 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겨울이 다하면 반드시 봄이 오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성과는 반드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양건들이 각 시군의 물론 경상북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성과로 발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내년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산수유 축제가 3월 21일 날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예정이니 많이 홍보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머무는 시간 동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훈식 의장께서 의성을 방문해 주신 시장 군수님께 방문 기념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즘 딸기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예, 주셨고 의성군 농협조합에서 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최훈식 의장님과 군의원님께서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을 찾아주신 최훈식 의장님과 군의원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의성군 강구본부께서도 이송토록 되겠습니다. 우리 김종수 도의 행정실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시장군수협의회 이번에 마지막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장군수협의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경상북도에서 이제 청사 이전 이제 3월 10일이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새마을 광장에서 저희들이 간단하게나마 선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하고 크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념식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장군수님께서는 이 뜻깊은 그런 자리에 꼭 참석을 좀 해주셔서 축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져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먼저 민사 8기 하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하반기 건의 현황은 총 21건으로 수용 4건, 일부 수용 2건, 중장기 검토 6건, 수용 곤란 6건, 위회신 1건,
기시행 2건이며 분야 권력은 국토교통 분야에 5건, 환경 3건, 복지돌봄 3건, 해양수산 2건, 산림 2건, 보건 2건, 농축산 2건, 행정법 분야에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 서류 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효율성 강화 연구 용역에 따른 건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 관한 사항과 도 부조 사업 비율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에 건의하였고, 농기술센터 수당 지급 책정 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사팔기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이자 수입 6,984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96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8,084만 4천원입니다. 시군 임무수별 4등 인상 결의를 통해서 연회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협의 회의 운영을 위한 5,800만 원과 정무위원 인건비로 7,224만 6천원, 사무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5,654만 원, 일반 및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9,40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96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8,08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42페이지 참고사항 제출 예산 사항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소요 10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회신 결과가 되겠습니다. 수용 곤란 1건, 미회신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경주에서 건의한 무등록 이륜 자동차 불법 주행 단속 관련 법 개정 건의건에 대한 국토교통부 검토 결과입니다. 미시고 이륜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25년 10월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륜차는 대부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제에 준하여 관리할 경우 사용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용 곤란의 답변을 받았고, 이 미신고 운영에 대한 행정 처분인 과토료에서 벌금으로 처분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해 형벌보다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로 최근 과토료 부과 기준은 이미 상향되어 수용 곤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신고 이륜차 차대번호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 개정권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시행 중이며 현재도 이륜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외부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칠곡군에서 건의주신 수질 오염사고 오염수 수거 처리 대행 공동계약권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오염수 수거 및 처리 대행 공동계약을 건의합니다. 산업시설 화재 및 운송사고로 인해서 오염수 유출 사고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또 전문적인 오염수 처리 체계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니까 일선 지자체에서는 수거 차량과 처리 장비가 대다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 처리업체 통한 처리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준수, 또 기존 계약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적극적 처리업체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폐수처리 업체와의 공동처리협약 체결을 경상북도 지역이 한 서너 개 번역으로 나누어서 시군 단위로 번역화해서 사고 발생 시 서로 상호 지원이 가능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지자체 간 부담금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도비 지원도 병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원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불 진화 행위도 성주하고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또 인근 지자체 간에 연맹에서 공동 계약 처리 대응 계약을 했으면 훨씬 낫겠다는 제안입니다.
될 수 있지만 또 몇 개의 시군이 연계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도하고 또 관련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축산 회수나 축산 여러 가지 이제 냄새 때문에 인근 시군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또 도에서 조례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혹시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건의하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나중에 도하고 설명 먼저 건의해주신 7곳군 담당자와 건의 배경, 그리고 시군의 여건, 현재의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법령과 기 운영 중인 제도와의 차별성을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협력 구조의 필요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정책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북도는 낙동강, 금호강, 형산강, 그리고 이외에 6개 국가 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260여 개의 지방 하천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산업시설과 농공단지 등이 산재한 특성으로 인해서 수질오염 사고 다지역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린 환경에서는 각 시군이 개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오염 처리 대응을 공동 계약 건의하는 것은 배경과 그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기시행 중 제도와의 비교입니다. 검토한 바에 따르면 시행 중인 유사 제도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오염 방지센터의 지원 제도와 대응 체계가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위에 말씀드린 대응 체계에 따라서 행동 매뉴얼에 의거해서 수질오염 방지센터로 신고를 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이 나서서 초동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간 그리고 중소규모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많은 지자체의 사고 특성에 따라서 초기 조치와 방제 작업 그리고 전문 업체를 통한 수거에 이르는 즉각적 대응에는 말씀드렸던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셋째, 시군의 공동대응 계획 수립과 민관의 협업체계 구축 현황을 파악한 결과로는 첫 번째, 공동대응에는 용인과 성남의 탄천 수질오염이 있고요. 그리고 화성 평택의 관리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와의 방제작업 체계 구축에는 고양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적인 대응과 지원도 필요하지만 환경오염과 같은 대규모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 문제 해결에는 시군 간 공동 대응 그리고 혹은 공공과 민간의 대응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이 있으며 신속한 방제 조치를 위한 협력 의무, 지역 차원의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의 내용이 법령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 단위의 수질오염 사고의 특성을 분석해서 지자체에서 공동 대응하는 그러한 기능과 기존에 있는 수질오염 방제센터 지원 기능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자체 차원의 예방대책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역할 분담과 예방체계 구축을 먼저 사전 전제로 할 때 정책적인 타당성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에 또 협의하고 나중에 이제 실장님 그 도에서도 일단 관님께는 오셔서 그걸 뭐 다음 우리 무슨 국회 때 하겠습니다. 설명하고 조치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별도로 자료로 이렇게 주는 같이 지방정부 우리 협력 회의 때 경북도 시군 간의 1:1 교류 문제하고 또 보조사 비율 관련 문제하고 농업기술재단 이 복수직군 문제는 이제 앞으로 행안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고 나머지 조직 교류 문제나 또 비율 관계 문제는
우리 조금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미성국일 때 또 시장 교수님들 같이 또 전문적으로 보고하고 또 하고 협의하고 또 협력 회의 때 주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시장군수 전국 구청장 회의 때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 이제 자료는 알아서 있으시기 그 회의 때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시장군수구청장 회의 때 대통령 국정 간담회 때 이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시장 대표 한 분, 군수 대표 한 분, 구청장 대표 한 분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고 시행령을 고쳐서 이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대표 회장이 혼자 하고 나머지 광역은 전체 시도 시장 지사들이 다 참여, 시장 지사들이 다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여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정부 재정분권 TF 주범입니다. 이게 내용에 말씀같이 이제 국경과제인 지방의 재정분권 강화하고 균형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 지방 재정관계 설정하기 위해서 TF를 하는데요. 중앙에 실제로 국무조정실장이 규제해서 관련 부처하고 또 민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이제 대한민국 협의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제 추천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과제는 국세지방세 비율 또 지방 보고세율 인상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직은 이제 회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행정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다 언론이나 또 도의 자료를 통해서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잠깐 좀 얘기 나왔었는 게 전남 쪽에서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2022년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인세나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교세 이렇게 미경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전남하고 경북이 제일 많아서 이제 이것도 과거에 우리 못 받았는 거 이렇게 송금하자고 이렇게 건의하자고 해서 이제 건의를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또 사무를 하고 해서 이제 건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가 이게 지나간 거 다시 실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우리 여기 시장군수님들 다 잘 아실 텐데요. 많이 빠져서 여러 가지 이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 사실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이제 위성국에 협력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나갈 그런 과제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이제 분야에 대해서는 또 시군 홍보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 우리 의정부는 여기 회의한다고 선생 축제 홍보를 먼저 했습니다만은 시장 선생님들 홍보하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면 이제 이거로 마치고요. 다음 우리 회의 뭡니까 정기 회의에 대해서는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군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이제 6월 3일 선거 끝나고 이렇게 다 이제 안에 정기되면 한 8월쯤에 이제 사전에 이제 회장님 이제 선출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의견 조율하고 그리고 이제 회장님 선출되면서 첫 회의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여기서 정하는 것보다 어차피 여기 시장님들하고 그분들 오셨으니까 고참 시장분들 다 이렇게 한 분도 다 하시고 다음에 의견을 좀 나누셔서 그때 장소하고 또 정하시는 게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강영석 시장이나 실무시장이나 우리 조심을 다 이번에 이제 해보셨으니까 그때 6월 3일 날 이후에 7월쯤 되셔서 한번 또 협의하셔서 시장님들 중에서 누구 일찍을 정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지금 뭐 정하는 것보다가 그렇게 그러면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것도 밥도 빨리 먹고 빨리 가셔야 또 가시니까 저도 이제 3번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참석하면은 거의 안 하실 참석이 쉽게 나서 오늘 이렇게 시장님들 고생들 오신 데서 바쁘신 데도 오셔갖고 여유가 다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식상서 알겠습니다. 제19차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세요. 촬영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 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제 화이팅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찬장으로 이동하도록.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내륙으로 눈과 비가 내렸는데요. 대체로 잦아든 상태지만 영서와 강원 경북 북부 산간, 충북과 전북 북동부 산간은 저녁까지 조금 더 이어지다 차츰 그치겠습니다. 한편 주말에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는데요. 다만 꽃샘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을 하시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해 안에 흐리겠고요. 동해상은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5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